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건강을 스스로 알아서 챙기셔야 됩니다.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네. 자,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너무나 낯익은 두 월드 스타죠. 네, 실베스타 스텔론 그리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둘 다 어깨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라고 하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정말 그 탄탄한 근육질 몸매로 유명한 두 배우이기도 한데요. 자, 어깨 건강 지키는 데 있어서는 두 분 다 빨간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깨 질환 환자도 200만 명을 넘어서서 빨간불이라고 하는군요. 네, 어깨 통증이 있을 때 흔히 오십견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또 이 오십견이 다른 어깨 질환과 헷갈리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오늘 오십견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기르 원장 그리고 남서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박성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민숙 씨도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가 아프면 많은 분들이 오십견이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해요. 야, 너 오십견이야? 오십견이야?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오십견 말 그대로 50이 돼서 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어깨가 다른 관절에 비해서는요, 좀 불쌍한 관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깨는 다른 관절들은 이렇게 그 관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 또 암수 나사처럼 박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얘만 지금 매달려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으면 이제 여기에 구조물들이 충분히 쉬거나 혹은 어떤 그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내려놓고 있으면 어깨가 쉬는 게 아니라 어깨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유지하느라고. 네, 계속 얘를 잡고 얘가 움직이는. 그리고 손가락만 움직여도 사실은 어깨는 계속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다 보니까 통계상 한 50년 내구연 정도 되면 한 50세 정도 되면 좀 자연스럽게 여기 문제가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보통 민간에서 이제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워낙 이게 이제 흔하다 보니까 심지어 개 이름을 오십견이라고 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십견? 근데 요즘에는 또 오십견뿐만 아니라 40견, 30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예전에 뭐 농사 짓고 뭐 또 짬짬이 부모님한테 이제 편지 쓰고 하는 정도의 어깨 운동을 하게 되면 50년 썼는데요. 요새는 어깨를 쓰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해야 되고 또 심부름 다니면서 이것저것 짐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깨가 문제가 많이 생겨나죠. 이 어깨를 얼마나 많이 지금 보니까 50대가 많긴 한데 40대도 꽤 많고요. 30대도 2만 명이 넘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실은 이제 환자 수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50견이 많고 50대가 많고요. 40대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후반부는 이제 그 50대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30대, 40대 전반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이 스마트 기기나 어깨에 관련돼서 너무 많이 써서 어깨가 혹사돼 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물리치료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오십견을 호소하고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오십니까? 네, 현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추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깨도 굽고 활동성도 저하되면서 오십견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지표를 좀 봤습니다만 2013년 기준으로 실제로 50대 이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지. 이게 이제 성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나 다른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어깨가 말린 어깨 또는 굽은 어깨 그런 상태로 일을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어깨를 잘못 쓰게 되면 어깨에서 소리가 나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깨 소리 나는 게 신기하다고 일부러 소리 내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두둑 이게 이제 본인의 장기
이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김민숙 씨는 괜찮으세요, 어깨? 저는 어깨는 당연히 아프죠. 근데 저의 지식에 의하면은 50견은 팔을 못 올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팔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팔뿐만 아니라 뭐 다 자연스러우시고 뭐 네. 부드러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을 많이 해서 뭔가 혹사해서 아픈 정도. 네. 어깨는 괜찮으시고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 50견도요 진행되는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순서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이제 50견이 오게 되면요, 어깨가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프고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자꾸 이제 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관절 운동이 제한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로 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의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어깨 근육이 제한됩니다. 어느 각도에 올라가면 더 이상 못하게 되고 몸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처음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50견과 나머지 어깨 통증, 이게 이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어깨가 아프면 무조건 50견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깨 관련되어 있는 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충돌증후군도 있고, 뭐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그런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의 관절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어깨가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근육이 4개가 있는데요. 얘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회전근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어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4개의 근육이 붙어 있는데 여기처럼 근육이 손상받는 게 회전근개의 파열이 되는 거죠. 이게 크게 파열되는 대파열이 있고 작게 파열되는 소파열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50견은요, 그냥 50견, 그러니까 경관절 자체에 제한이 오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 우리가 손도 많이 쓰면 굳은 살 베기듯이 섬유화라고 그러는데 섬유화가 생기거나 또 석회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딱딱하게 돼서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자꾸 안에 조직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그 근육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자, 그 밑에 이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써놨어요. 보니까 어깨가 아픈 50견은 어깨 관절의 전반적인 통증이 오고 통증으로 숙면을 못 취하고 겨울철에는 옷깃만 스쳐도 통증이 있고 스스로 팔을 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네요.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특정 부위만 아픈 거고 과격한 운동 후에는 통증이 심해지고 팔을 반 정도 올렸을 때 통증이 오고 완전히 올리면 통증이 사라진다. 다르네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깨 관절에 관련되어 있는 건 관절 자체가 문제가 생겨나는 거니까요. 앞으로 돌린다든지 뒤로 뺀다든지 위로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 회전근개는 앞으로 가는 근육, 위로 가는 근육, 뒤로 가는 근육 중에 하나 혹은 2개가 문제가 생겨나는 근육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픈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정도로 올라갈 때 그 근육만 쓰일 때만 아프다가 더 올라가면 이제 다른 근육들이 도와주니까 덜 아프게 되고. 그러면 회전근개는 금방 낫는 겁니까? 회전근개도 잘 안 낫습니다. 이게 근육이 이제 안에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찢어지거나 혹은 크게 손상돼가지고 아예 근육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낫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아까 석회라고 하셨잖아요. 석회가 저 50견하고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석회화가 되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뼈끝이 자라기도 하고 또 근육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칼슘이 자꾸 침착돼가지고 생겨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무릎에서도 생기고 어깨에도 생기고 또 뭐 관절에서 이렇게 뼈끝이 자라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꼭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50견의 일부분은 석회화돼가지고 자꾸 근육을 긁어내고 안에 조직들을 자꾸 자극을 해서 염증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뉴스를 자주 보다 보면 야구 선수 중에 특히 투수들이 이 팔을 많이 쓰고 던지다 보니까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일반인도 그 정도로 많이 보통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요 운동 선수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운동 선수 중심의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40대쯤 되면 근육이 좀 얇아지기 시작하고요.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생겨나는데 젊은 그 스포츠 선수들이 어깨를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뭐 배구나 농구나 야구,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잡아가지고 세게 뿌려야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무리가 돼가지고 찢어지거나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정교한 근육이어가지고 수술을 해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듣더라도 또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가 진단법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우선 이제 오십견은 견관절 전체에 문제가 되니까요. 뭐 앞으로 이렇게 뭘 잡으려고 손을 빼서 잡으려는데 잡히지 못하게 되고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위에 있는 선반에 있는 걸 뭘 들으려고 하는데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안 들려지고 뒤에 옷에 묻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챙기려고 뒤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 자체 어깨 관절 자체가 지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통증이 유발되지 않은데 뭐 조금 누가 뭘 명함을 주는데 약간 높이서 주면 이렇게 받으려다가 어깨에서 통증이 생겨나고 하는 어깨 자체의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회전근개는 근육에 관한 문제니까 그 특정한 동작에서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근육이 쓰이는 동작에서 걔만 상처가 났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박성규 교수님, 지금 원장님께서 이렇게 손을 못 올리거나 이렇게 뒷짐을 못 지면 이게 오십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렇게 팔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은 없어요. 이제 임상 쪽에서 보게 되면요. 이제 오십견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제한되는 게 움직임의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올리거나 뒷짐 질 때 동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게 이제 오십견을 기준하는 자가 진단 중에 하나 방법이기도 하고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깨 옆선을 따라서 통증이 타고 내려가는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깨 주변만 좀 아프고 팔이 이제 올라가지 않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저림저림 증상들이 조금씩 타고 내려가서 팔꿈치까지 그래서 거의 주변 이 어깨 주변을 따라서 타고 내려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엔 전혀 등 뒤로 손도 안 올라가고 머리를 빗으려고 했을 때도 안 빗어지고 세수도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올려야 되는데 얼굴을 내리는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이 증상들 자체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오십견 있는 나오는. 언니들은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항상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어깨에서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픈데 웃음이 나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오십견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십견 이것이 궁금하다. 자 무엇이 오십견을 부를까요? 볼까요? 뭘까? 당뇨. 의외입니다. 당뇨병. 이 당뇨병은 사실은 이거 굉장히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당뇨병은 이제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뭐 혈당이 높아지는 건 그렇게 예전에는 아주 인류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이 당뇨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영양이 충분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진화의 형태로 당뇨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가 안 얼어야 하니까 옛날에 아주 추웠을 때. 그런데 이게 2차적으로 자꾸 뭐 신경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뭐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시력을 잃는다든지 염증이 손상이 안 돼가지고 뭐 나중에 뭐 괴사가 일어나서 잘라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는 한 2~3% 정도, 그러니까 오십견을 앓는 확률이 한 2~3% 정도 되면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한 36% 정도 그 어깨 관절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병이 사실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당뇨병의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좀 내가 당뇨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병이 빨리 들어왔을 때 조기에 빨리 잡아서 치료를 해야지 치료 과정도 굉장히 길어져요. 상처가 나면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뭐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찾아온다. 뭐가 끝나면 찾아올까요? 40대가 끝나면 여성 같은 경우는 필요 후에 많이 찾아온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끝나면 찾아올까요? 명절? 명절.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주 정도가 이제 우리 설인데. 왠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제 웃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명절이 되면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발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손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가져오고 갖다 놓고 뒤집고 엎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깨를 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깨를 많이 쓰는 일입니다. 어깨를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눕는 거예요. 어깨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눕지 않으면 어깨가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도
가정적인 남자는 문제 생기고 특히 여성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가사노동이 거의 대부분 여성들한테 집중돼 있으니까 명절 증후군 생기니까요. 그러면 박 교수님 실제로 명절이 지나고 나면 환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여자분들이? 네, 여자 정확하게 환자가. 10분 중에 10분은 여자분들이 10분 중에 10분이요? 맞습니다. 네. 명절 이후에는? 네. 아마 그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 것처럼 명절이 지나면 안 아팠던 통증들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뜩이나 50견처럼 아픈 분들은 명절 지나고 나면 더 많은 팔을 썼기 때문에. 근데요, 이 명절 전에도 나타나요. 사실은 어깨 아픈 게 명절 한 일주일 전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요? 마치고 나면 엄청나게 더 아픈데, 근데 이게 사실 스트레스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굽고 머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몸이 더 굳게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면 벌써 장 봐야죠, 왔다 갔다 해야죠. 벌써 머릿속에서 몸을 굳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명절 동안에 음식을 나르고 음식을 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어깨 통증이 더 나타나게 돼서 병원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견 이것이 궁금하다. 놔두면 이것이 된다. 고질병 된다. 한번 볼까요? 엄청 아프다. 아프게 된다. 자연 치료된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연 치료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어법이네요. 그렇죠. 네, 예컨대 이제 자연 치료 된다면 그거는 병이라고 보통 안 하거든요. 저절로 나니까 한 과정이다. 뭐 여드름처럼 이렇게 뭐 삶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단계가 통증으로 생겼다가 다음엔 통증이 약간 잦아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운동이 제한이 이제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부분이 저절로 낫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착각이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 관절이 좀 이렇게 통증이 주니까 운동을 자꾸 하게 되면 약간씩 관절 운동이 늘어나게 되고 이래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2, 3년 후쯤 갑자기 괜찮아진다 뭐 이런 느낌이 오니까 뭐 저절로 낫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냥 두시면 어떤 운동에서 반드시 몸이 따라가는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겨납니다. 명함을 받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 치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좋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50견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뭐 보통 이제 통증 자체 초기에 통증 자체가 중심이 돼서 생겨나면 그 기혈이 가서 뭉치는 자리, 그러니까 어깨에 관련되어 있는 자리겠죠. 그래서 어깨에 있는 자리들에 약침을 쓴다든지 침을 쓴다든지 뜸을 쓴다든지 추나법을 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전통적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요. 그 이제 중기 이상 지나가 가지고 어깨에 근육 자체가 이제 약해져서 생겨나고 또 관절이 문제가 됐던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심하면 약도 좀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50견으로 이렇게 통증이 왔을 때 좀 통증을 완화해주는 혈자리, 지압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어깨 쪽에서 볼 수 있는 그 혈자리 중에 이제 제일 힘이 많이 받치는 자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 뒤에 목을 이렇게 숙이면 제일 튀어나오는 자리를 우리가 대추라고 합니다. 목을 살짝 굽히면 제일 첫 번째 튀어나온 뼈 있는데요? 네, 대추라고 하고요. 거기서 손가락만큼 손바닥, 그러니까 4개의 손바닥을 대추를 중심으로 4개의 손바닥을 옆으로 가시게 되면 어깨 쪽 뒤쪽이 가지게 되겠죠. 어깨 쪽으로 내려갔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가 대추라고 하면 이만큼이 빠져나가서 이 어깨 뒤쪽인데요. 여기 견중이라고 합니다. 견중. 그래서 견중이라고 하는 거니까 힘을 어깨를 잡아서 힘을 줄 때 거기가 제일 먼저 중심점이 돼서 지렛대가 돼가지고 아픈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목하고 목 라인을 타서 어깨로 가는 이 라인, 부드러운 이 라인의 절반 정도 여기를 견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박 교수님께 한번 좀 알려주세요. 박 교수님 가지고 뒤쪽에. 그래서 이 목이 이렇게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의 중간 이 점을 우리가 견정이라고 하고요. 이 어깨, 이 대추에서부터 손가락 한마디, 손바닥만큼을 옮기면 견중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깨 관절 뒤쪽에 여기 보면 견뇨라고 하는 혈이 있어요. 어깨를 움직이면 쏙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깨에 제일 많이 아픈 자리니까요. 그 자리를 이제 좀 마사지 이렇게 싹 눌러보시면 약간 통증이 생기고 경결증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감정을 실으면 굉장히 엄청 아프집니다. 아프겠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혹은 한 5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띄고 5초 정도 눌렀다 띄고 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눌렀다 띄었다. 선생님 여기 뒷부분은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줘야죠 뭐. 그건 대체로 굉장히 친밀하신 분하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왕 선배는 계시잖아요.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자리가 있다면은 이게 이제 어깨를 좀 보호하기 위한 테이핑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우리가 빠르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미숙 씨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네요. 자, 50견을 어떻게 테이핑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쪽 어깨가 제가 좀 아픕니다. 오른쪽 어깨요. 네, 지금 테이프 같은 경우는 테이핑이 갖고 있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신축성의 테이프를 준비하셔서요. 이 긴 테이프를 갖고 먼저 지지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지지점은 목에 뒤에 승모근 쪽을 시작해서 지지점을 붙여주시고 뒤로 30% 잡아당긴 상태에서 붙여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맨살에다가 해야 되는 맨살에다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옷 위에다 지금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 덜미의 옆쪽으로 따라가는 라인으로 이런 그 어깨를 잡아당기는 힘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옆쪽 방향으로 마찬가지의 테이프의 방식을 하나 더 붙여주게 됩니다. 요거 이제 아무 데서나 이렇게 테이프를 좀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시중 약국이나 어느 곳에 가셔도 다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핑을 할 때 늘려서 붙여야 돼요? 아니면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대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늘려야 제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이제 근육을 잡아당기는 역할, 근육의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 잡아당기게 되면 근육이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서포트해주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붙이실 때 한 30% 정도만 당겨주시면 늘려서, 도움이 살짝 됩니다. 늘려서. 네,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주의할 점은 없어요? 주의할 점은 피부의 접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지러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 정도가 지나고 나서 바로 떼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어깨를 잡아주는 라인인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나만 더 붙여주셔서 뒤쪽 방향으로 당겨서 붙여주시면 이 지지대의 방향에서 어깨 위에 어깨뼈를 잡아당기게 되고 팔을 들어 올릴 때 이 테이프가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50견 있는 분들의 근육들을 어느 정도 서포트하면서 지지해주면서 당기는 효과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저희는 그 근육에다 직접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주변부터 이렇게 기존 테이프 방식들과 제가 개발한 방식도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임상 실험을 거쳐서 제가 찾아낸 방식 중에 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팔이 싹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테이핑 효과가 또 모든 사람들 똑같이 다 좋을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효과는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테이프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파스나 어떠한 약물이 묻어져 있는 경우는 진통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로 테이프는 보조하는 역할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도 궁금한 게요. 아까 아놀드 슈왈제네거랑 이렇게 실베스터 스탈론 정말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깨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근육 운동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근육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그게 딱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잡아주는 근육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저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꾸 보기보다 더 큰 근육 운동기구 무리를 하면 그 근육이 손상이 되게 되고요. 그 아저씨들 서로 근육 자랑하려다가 병원 신세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바른 자세를 좀 취하셔야 되고요. 책에서는 이제 보통 혹은 뭐 대부분의 프로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어깨를 쉬고 하는데요. 제 생각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쉰다라고 하는 건 눕는 겁니다. 누워 있는 거. 그러니까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면 많이 무리하시고 그러면 좀 쉬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받을 때도 한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두 손으로 받는 게 그러니까 힘을 분산시키고 양쪽 어깨를 다 쓰시고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까치발 띄고 이렇게 뭐 들으시려고 하면 더 위험해지고 혹은 그 자체도 어깨에 무리가 많이 있으니까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어깨를 무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금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면 어깨가 훨씬 더 오래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50견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